안녕하세요. 참투자자문 최명민 전역 미스터 주식왕입니다. 오늘은 주식시장에 큰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장 전에는 HLB가 신약 승인을 두 번째로 거절을 당하면서 점하로 시작을 했습니다. 점하로 시작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 잠깐 하한가가 풀리기도 했지만 결국 매도 잔량이 200만 주나 쌓이는 점하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장 끝나고는 이것이 K 주식이다. 금양이 감사 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 절차에 돌입한다는 소식으로 다시 한번 충격을 줬습니다. 정말 K 주식은 참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 금양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HLB가 시작 승인이 불발됐다는 소식 그리고 주주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그리고 과거 사례 2024년 작년에도 같은 1차 승인 보류 신약 승인 보류가 2024년 작년 5월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좀 멀리 좀 예전으로 가면 2019년에도 HLB가 하한가를 두 번 연속 맞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들어가면서 앞으로 주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생 유튜버다 보니까 아직 구독자가 5명밖에 없습니다. 5명밖에 없으니까 좀 최소한 10명은 만들어보고 그다음에 100명도 만들어보고 나중에 또 1000명, 만명, 10만 명까지 만들어보고 싶으니까 저의 원대한 꿈에 첫 여정을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근차근 시작해보겠습니다. HLB가 아침에 장 전에 갑자기 진양곤 회장이 공시가 나왔죠. 이번에도 2차 신약 개발이 신약 승인이 거절당했다. 승인이 불발이 됐습니다. 뭐 당연히 장전에 이런 소식이 나오니까 점 하루 시작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또 좀 있다가 진양곤 회장이 유튜브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잠깐 좀 보고 시작을 할까요? 불면의 밤을 보내고 계실 주주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FDA는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 37분에 리보캄넬에 대해 다시 한번 보안 요청서 즉 CRL을 보내왔습니다. 1차 CRL은 캄넬리주맙 CMC와 비모 두 가지였으나 이번 CRL은 항서제약 캄넬리주맙의 CMC 지적사항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던 이유 딱 하나입니다. 이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1차 승인 거절은 2024년 5월에 했었던 승인 거절은 두 가지 문제로 그 승인이 거절이 됐다면 이번에 2차 승인 거절은 여기 보시면 예, 중국 파트너사의 그러니까 항서제약이죠. 항서제약의 그 의약품 품질 관리 여기 CMC 요거 딱 하나 때문에 승인이 거절이 됐다. 이렇게 거절이라기보다는 좀 보류가 됐다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제 추측이지만 요즘 미국이랑 중국이랑 사이가 많이 안 좋은데 하필 파트너사가 중국의 유명한 제약사인 항서제약이고 또 공장도 하필 중국에 있다 보니 좀 미중 무역 분쟁에 어떻게 보면 좀 피해주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CRL에는 미비점이 무엇인지 적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서제약은 FDA와 빠르게 접촉하여 보완할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파악한 후에 대응할 것입니다. CRL 원문은 FDA와의 문제 그리고 항서와의 문제로 공개가 어려울 것이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래소에 제출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캄넬리주맙 CMC 실사에서는 세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고 항서와 저희 CMC 전문가 모두 경미한 사안인데다 충분한 보완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기에 이번 결과에 대해서 항서나 저희 모두 긍정을 넘어 확신에 가까웠습니다. 지난 10개월간 좋은 성과를 만들기 위해 쉼없이 노력해왔기에 이번만큼은 주주 여러분들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었으나 다시 한번 실망스러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마음이 아픕니다. 죄송합니다. 좌절하지 않고 잘 극복해내겠습니다. 후속 절차에 대해서는 항서 측과 빠르게 협의하여 일정이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주 여러분께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뭐 1분 정도 되는 그 진양곤 회장의 곤이 어, 진정한 타짜는 진양곤이라는 진양곤 회장의 인터뷰였는데요. 결국 뭐 핵심은 오른쪽에 요약도 해놨지만 될 줄 알았는데 안 됐다. 근데 자기네들은 사실 경미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1차에 2차에는 될 줄 알았는데 안 됐다. 그래서 자기도 밝힐 수는 없지만 뭐라고 해야 되나? 공개는 어렵지만 참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인지. 투명성을 위해 거래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개는 어렵지만 투명성을 위해 거래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경미한 문제가 있었지만 안 됐다. 사실 이게 긍정적으로 보면 뭐 3차에는 될 것도 같고요. 부정적으로 보면은 사실 두 번 속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두 번 속으면 두 번까지는 속인 놈이 나쁜 놈이지만 혹시 세 번 속으면 속은 놈이 나쁜 놈입니다. 사실 그런 쪽에서 좀 부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긍정적으로 또 말을 하자면 3, 세 번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세 번째 도전을 한번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임상 결과라든지 신약 개발은 사실 그 누구도 모릅니다. 사실 그 회사 사장도 모르고 회장도 모릅니다. 임상이라는 바이오 신약 임상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확률도 적고 수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진양곤 회장의 말이라고 믿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수도 없을 겁니다. 진양곤 회장도 되면 제일 좋아할 사람이겠죠. 어떻게 보면. 예, 일단 이렇게 인터뷰는 여기서 한번 끄고요. 한번 다시 예전 사례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HLB 그 표적 항암제 리보세라닙이 뭐 신약 허가를 신청을 했으나 뭐 기각이 되었다. 뭐 항서제약 뭐 이렇게 보완 요청이다. 신약 개발 자체 중단이 아니라 보완 요청이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에서는 3, 세번 국룰이 있으니 세 번째는 되지 않을까라고 긍정편을 말씀을 드린다면 부정적으로 보자면 세 번 속으면 속은 놈이 잘못이다. 이렇게도 될 수도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세 번째 신약 신청 때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세 번째 속을지 이게 좀 3, 세 번에 될지 참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세 번째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간단한 그 아침에 나왔던 자율공시입니다. 뭐 보안 요구가 나왔다 어쩌고 결정을 보류한다. 보안 상황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완하여 FDA 재승인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승인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끝난 게 아니다. 아직 기회는 더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여기 왼쪽에 1차 보류 때가 2024년 5월쯤입니다. 점화를 두 방을 맞았습니다. 점화를 두 방을 맞았는데 지나고 보면 또 올랐어요. 점화 맞기 전 거의 두 달 만에 점화에서 어떻게 보면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 모습이었고 그 뒤로 좀 줄줄 흐르다가 2월 달까지만 해도 좀 기대감 이번엔 정말 승인이 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급등했다가 아무래도 3월 달에 주가가 계속 빠졌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겠죠. 이렇게 뭐 계속 빠졌던 거 특히 누가 팔았을까요? 뭐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외국인가 기관이 팔았을 것 같네요. 사실 요 빨간 선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우에 보시면 좀 빨간 선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을 합쳐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먼저 팔았을 것이다라는 좀 강한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보겠습니다. 결국 점화로 오늘 시작을 했는데 1차 때처럼 만약에 간다면 두 번째 점화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2차 때처럼 간다면 긍정적으로 본다면 한 달에서 두 달 뒤에 다시 원상 복구가 주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있는 거기 때문에 주주분들이 꼭 희망을 버리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또 너무 비중을 물타기 하신다고 비중을 계속 실으시면 바이오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너무 비중을 실었다가 나중에 잘못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리스크가 큰 섹터 종목이기 때문에 포트에서 너무 큰 비중을 가져가시면 힘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2019년 사례를 보여드리면, 자, 2019년에도 이틀 연속 하한가를 갔습니다. 이때는 왜 갔냐? 왼쪽에 보시면 이틀 연속 하한가 갔죠. 갔다가 3만 원에서, 여기 잘 안 보이시겠는데 보시면 3만 원에서 이틀 연속 하한가 가면서 10,000원 초반, 그리고 한 달 동안 주가가 더 빠지면서 8,700원 정도까지 갔습니다. 3만 원에서 8,700원 갔으면 한 달 만에 3분의 1 토막 이상 난 거죠. 얼마 안 돼 보이지만 엄청나게 떨어진 겁니다. 한 달 만에 3분의 1 토막이 났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됐느냐? 예, 8,000원에서 85,000원까지 갔습니다. 10배가 갔죠. 10배를 며칠 만에 갔냐? 석 달 만에 갔습니다. 이 바이오 주식이, K 주식이 힘든 게, 분명히 몇 달 전에는 3분의 1 토막이 났는데 또 몇 달 만에 9배가 뛰었습니다. 이거 하한가 두 방 맞고 판 사람들은 엄청 속쓰리시겠죠. 근데 바닥에서 산 사람들은 두 달 만에, 길게 보면 석 달 만에 10배가 올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바이오 주식의 진정한 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100배 이상 올랐죠. 근데 HLB도 이렇게 재미난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갖자면, 2019년처럼 되면 하한가 두 방 정도 맞아주지, 맞아주고, 어차피 신약 개발하면 3차에 성공하면 또 석 달 만에 10배 갈 수 있는 거야. 이게 HLB의 그 특성이기 때문에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최종 판단은 이거는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이 결국 결정하셔야 됩니다. 왜냐? 이거는 진양군 회장도 신약이 개발될지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하지만 과거 사례, 2019년 사례를 보면 3분의 1 토막 났다가 9배도 10배도 간 적이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2019년에 왜 저렇게 급락을 했었나? 불과 5년 전인데 팬데믹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는 임상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리보세라님이 글로벌 임상 삼상 결과를 앞두고 있었는데, 당시만 해도 언론과 증권가에서 부정적이다, 이거 사기다, FDA 승인이 불가능하다, 이런 루머가 퍼지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고, 당연히 이렇게 루머를 퍼뜨리는 거는 공매도 세력이었겠죠. 그래서 임상 실패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공매도에. 그래서 패닉 셀링이 이어졌고 한 달 만에 3분의 1 토막이 났었던 겁니다. 당연히 투자자 간, 그리고 투자자와 회사 간 신뢰도 무너졌기 때문에 패닉 셀링이 나왔었습니다. 2019년만 해도 HLB가 중소형 바이오 종목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8,000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리보세라닙 임상 3상이 긍정적인 결과를 발표하면서 10배가 갔었던 거고요. 아까 그래서 그렇게 큰 급등하는 차트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였는데, 임상은 잘 마쳤는데 신약 승인은 나지 않았다. 이게 문제죠. 임상이 다 끝나도 FDA에서 신약을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팔 수가 없는 거니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서제약이 중국의 대형 제약사고 요즘 미중 무역 분쟁을 하고 있는데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3차 이렇게 3차에서는 승인이 좀 나서 주주분들이 좀 희망을 좀 찾아주고 계좌도 좀 불려줬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처럼 될지는 모르겠지만 2019년처럼 됐으면 저도 좋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HLB 주주님도 참 좋은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향후 몇 달 안에 FDA에 보관 신청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아까 유튜브에서도 보셨지만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심사를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양 고니 회장님께서요. 그리고 자, 뭐 단기 악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중장기 관점에서 잘 투자 판단하시고요. 주주님이 좀 해야 할 일, 요거 뭐 분명 악재인데 냉정하게 잘 분석하셔야 됩니다. 제 말도 믿지 마시고 진양곤 회장도 믿지 마시고 본인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급락했다고 바이오의 투자 비중을 높이는 거, 물타기 하는 거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뭐 바이오, 특히 바이오는 좀 쉽지 않습니다. 뭐 어느 순간 뭐 금양처럼 갑자기 뭐 의견 거절이라든지 뭐 상장 폐지라든지 이런 무서운 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저를 포함해서 뭐 확인되지 않는 루머는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벌어진 일은 결국 뭐 공시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공시에선 그랬죠. 경미한 일인데 어쩌다 보니까 잘 안 됐다. 다음에 잘 도전하겠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 흔들리되 이미 흔들렸습니다. 흔들리되 무너지지 마세요. 무너지지 마시고요. 하나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예, 뭐 바이오가 참 쉽지 않습니다. 알테오젠도 하한가까지는 아니지만 하한가 비슷하게 갔던 적도 있습니다. 2019년인가요? 그때쯤 한번 급등하기 전에 오히려 하한가가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하한가가 아니라 하한가 근처까지 떴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팔았던 사람들은 그 다음 날부터 막 급등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걸 놓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좀 희망 회로를 돌리자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최근에 H1B에서 동부증권에서 최근에 나왔던 최근이라고 하기는 좀 먼 그 보고서긴 하지만 어쨌든 증권사에서 쓴 보고서 중엔 가장 최근입니다. 저게. 또 여기 왼쪽 위에 네이버 블로그 주시광 시바견이라는데 오시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 주시광 시바견 왼쪽 위에 와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상계글은 네, 이렇게 네, 이것도 보시고요. 네, 공감. 여기 구독, 좋아요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구독자가 지금 여섯 명인가요, 5명인가밖에 안 되는데요. 네,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힘을 내서 영상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HLB 주주분들 힘내시고요. 주말은 좀 편히 보내시고요. 2019년 그리고 2024년 주가 흐름 보시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미스터 주시광 참투자자문 최영민 자문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단에 1688-1032로 문자 77 보내주시면 저희 참투자자문의 그 카톡방으로 초대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 종목 필요하신 분 아니면 뭐 주식 정보 필요하신 분 아니면 뭐 장기 종목도 나중에 필요하신 분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와 보세요. 뭐 들어오신다고 뭐 제가 돈 달라는 것도 아니니까요. 한번 들어와 보시고 1688-1032로 문자 77 보내주시면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